많은 분들이 세컨 잡을 그러니까 지금 뭐 멘토님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돈이 네. 그렇게 많이 들고 하니까 내가 60세 정년 끝나고도 어딘가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그 다음에 뭐 중장비 면허를 딴다. 네. 여러분 그거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든 싫든 생계형 경제 활동을 했는데 60부터 75세까지 15년을 또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한다? 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강의나 방송이 많아지면서 뭐 최근엔 좀 바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성공했네, 뭐 잘 나가는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객기를 부린 거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전직을 한 거잖아요. 네. 전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네. 봤을 때 이직은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뭐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한 10몇 년 정도 회사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뭐 최근 4, 5년은 그래도 조금 뭐 작가로서 강사로서 뭐 유튜버로서 뭐 조금 괜찮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 10년 동안은 그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와서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은퇴를 한 거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행운인 거고요. 네. 설사 지금 난 약간 은퇴를 했다라고 해도 늦은 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는 박명수 씨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말도 맞기는 맞죠. 근데 네. 이제 인생이라는 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건 맞는데 그때라도 어쨌든 준비해서 하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게 늦은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60세 취업자 수가 20세 취업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통계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불과 몇 년 전에는 하면은 저도 이제 강의 때 100세 시대 얘기하면서 나도 좀 쑥스러웠던 게 근데 좀 너무 오바다.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오바가 아닙니다. 그죠. 네. 진짜로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아마 지금 50세에서 60대에 있는 연령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네. 아마 3명 중에 1명은 100세를 사실 겁니다. 진짜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60세가 사회적 정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사회적 정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단연컨대 75세 전에 경제활동을 논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막 실망하시는 분이 큰일 났네. 난 벌써 은퇴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얼마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후 생활비의 2배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2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후 생활비에서 뭘 빼야 되냐면 교육비, 대출이자 이런 건 빼야 돼요. 그럼 네. 빼고 남는 생활비 있죠. 네. 이 생활비가 순생활비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대출, 그 다음에 아이 교육비 빼고 네. 나면 좀 많이 줄죠. 네. 그 금액이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인 거예요. 그럼 그 생활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건 그죠? 우리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던 우리 조부모님 세대들처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고 살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에 왜 곱하기 2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가던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요. 지금보다 훨씬 안 바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쓰는 생활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면서 썼던 생활비인 거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봐라라는 생활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고 써야 되는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면서 어딘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던 노력을 다른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적게 쓰고도 아주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보낼 수가 있는. 그게 네.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세컨 잡을 그러니까 지금 뭐 멘토님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돈이 네. 그렇게 많이 들고 하니까 내가 60세 정년 끝나고도 어딘가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그 다음에 뭐 중장비 면허를 딴다. 네. 여러분 그거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이거를 60세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든 싫든 생계형 경제활동을 했는데 60부터 75세까지 15년을 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한다? 저 불가능합니다. 이 사고를 바꾸셔야 되는 게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60세까지 만약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받는 임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내가 퇴직을 딱 했더니 어떤 중소기업에서 한 350 줄 테니까 오라 그런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가야죠. 네.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건 너무 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자꾸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진 나머지 중장비가 나랑 맞는지 공인중개사가 나랑 맞는지 바리스타가 나랑 맞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그런 거를 따야지 뭐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벌 수 있대더라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느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 나이에 60 넘어갖고 중장비를 땄다, 대형면허를 땄다, 그럼 누가 나를 쏘줍니까? 그렇죠. 네. 젊고 파릇파릇하고 정말 그 베테랑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던 그 시간 동안을 100% 풀타임 잡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를 어딘가 즐겁게 갈 수 있는 사회활동을 만드시는 게 첫 번째. 자, 제가 왜 이걸 세컨잡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회활동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컨잡이면 더 좋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자, 사회활동. 자, 뭐 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든, 성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든, 어떤 모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든. 자,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활동이어야 되냐면, 나 그동안에 은퇴하면서 색소폰 배우고 싶었다든지, 뭐 피아노 배우고 싶었다든지, 뭐 뭘 하고 싶었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런 거는 뭐냐면, 그런 거는 남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엔터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회사에 나가서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없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뭐냐? 뭐 이거 하나는 내가 그래도 좀 잘한다. 근데 이걸로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 일이 당연히 돈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도 안 돼도 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활동인데 네. 사회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대단한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활동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생활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여가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 잡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라도 뭔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다. 사회활동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아마 소비를 조금 낮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10년간 굉장히 부침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회사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거 안 되네 그리고 뜨거 그러고 다시 취업을 하자 빨리 돈을 벌자 어떻게 딴 거를 해서라도 빨리 생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인생의 2막은요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아침에 딱 눈 뜨면 야 그거 갈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다. 네. 근데 그게 당장 돈은 좀 안 되긴 한데 내가 그거를 하면서 너무 보람이 있고 즐겁고 이 일이 남의 어떤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이다. 네. 잘 안 떠오르시죠, 여러분? 당연히 안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그 똑같은 그렇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야 대학 가야지.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대학 갔더니 취업해야지. 그리고 취업했잖아요. 그랬더니 일해야지. 그리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 한 50 넘어가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고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하다가 산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야, 저 산 속에는 그 뱀이 몇 마리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해놓고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그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갖고 유튜브에다가 이 산속에 뱀이 몇 마리나 있을까? 이걸 쳐봤더니 그래요? 그것만 또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같으면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진짜 시답지도 않은 그런 일인데 요즘 세상은 우리 다니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게 돈은 안 돼도 내가 요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라는 거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걸로 돈 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뭐 내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주는 어떤 제2 세컨잡이 있다면 아니 당연히 물론 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퇴직을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뭐 직장 생활로 소홀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정말 월화수목금까지는 아니지만 월화수를 정말 즐겁고 재밌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일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면 그건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요거는 잘한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설사 그게 당장 큰 돈이 안 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진짜 계속 돈이 안 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옷에 맞지도 않는 무슨 자격증을 따내 어디 취업을 다시 재취업을 하네라는 거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재테크로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물론 재테크가 뭐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테크만으로 내가 갑자기 노후 준비가 된다라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 정말 길어진 인생을 막 생계형 경주 활동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뭔가 당장 소득이 적더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조부모, 또 부모 세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7, 80이었잖아요. 맞아요. 80.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논문인데 지금 50대들의 절반 이상이 100살까지 살아갈 거라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50대요? 네, 지금 50살. 오, 심각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는 우리 인류가 살아보지 않았던 세대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개인도 국가도 조직도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오래 일하는 거. 아까 이제 75세까지는 최소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필요든 결핍이든 불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우투만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뭐 블로그를 그럼요. 한다든가 유튜브를 꾸준히 해간다면 돈벌이가 되죠.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설사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당장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돈을 많이 번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돈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돈을 벌려고 막 한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벌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 가장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네. 제프 베조스나 레리 앨리슨 같은 또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돈 번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일을 그냥 열심히 성장시켰는데 어느 날 돈이 따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말이죠. 제가 이 나이 먹어서 깨달은 건데 돈 벌어야지라고 하면 돈이 안 벌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하고 행복하고 좋아하고 막 이 일로 딴 사람한테 뭐 어떤 도움을 주는 게 난 너무 기쁘다. 그거에 집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거든요. 이 유튜브나 인터넷 혁신이 있는 IT, 이 AI 시대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서 찾으시기 바라고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필요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하시면 절대 늦은 게 아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50대 분들이 굉장히 절망스러워 하거든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지금 그 해답을 주셨어요. 누군가한테 필요, 누군가한테 결핍, 누구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작은 거라도 그게 솔루션이 되고 또 나를 찾아주신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돈벌이가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자가 100명만 있더라도 네. 돈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채널이 만약에 있는데 이거를 봐주는 분이 100명 있다? 내가 그분들에게 또 이런 좋은 정보,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지라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구독자 늘리고 뭐 해갖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라고 봅니다. 네.